자, 그러면 먼저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로 기네스에 오른 이건수 경위님의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26,001번째 희망의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인연의 끈이 되어 헤어진 사람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경찰이 왜 범인을 안 잡고 편지를 쓰나 하고 의아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헤어진 가족을 찾는 실종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입니다. 헤어진 사연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 것도 사람을 찾는 큰 실마리가 됩니다. 3년 전에 5살 때 어머니와 헤어졌다는 60대 노신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도 그의 머릿속에서 어머니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단 2글자, 바로 광수였습니다. 광수는 어머니가 제가에서 낳은 배다른 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노인의 사연을 적어 광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살고 있는 광수들에게 900통이 넘는 편지를 쓴 어느 날 경찰청 벨이 울렸습니다. 아무래도 경위님이 찾는 광수가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사연과 비슷한 점이 많네요. 저는 그 길로 노신사와 함께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노신사가 꿈에서도 보고 싶어하던 어머님은 건강하게 살아 계셨습니다. 87살의 백발 노인이 된 어머니. 그 앞에 서자 노신사는 아이처럼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4,200건이 넘는 가족의 상봉을 봐왔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세월이라는 벽 앞에 서로 어색해하다가도 이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럽게 눈물을 쏟곤 합니다. 아직도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제 눈에도 눈물이 흐르곤 합니다. 그동안 헤어진 가족을 찾다가 오해를 받은 적도 많았지요. 남의 집을 서성이면서 우편물을 보다가 도둑으로 몰린 적도 있고 심할 때는 몰벼락을 맞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일부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이었습니다. 밤 시간과 주말을 반납하고 가족 찾기에 열중하는 저에게 쉽게 던진 말 한마디가 저를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이토록 발벗고 가족 찾기를 전념하는 이유는 저도 이남 일녀를 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면서 혈육의 정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절실히 저를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는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족을 잃은 일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일인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헤어진 가족을 찾는 일, 그리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아유, 그 마지막에 함께 아파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근데 그 근무 시간을 이외의 시간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찾아다니는데? 특히 이제 그 근무 시간에는 전화, 이메일, 상담 전화도 방문 민원인을 많이 만나고요. 예. 현장에 나가봐야 될 일은 또 나가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국에 많이 좀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혼하셨죠? 네, 결혼했습니다. 또 가족이 또 불만이 또 있었을 텐데, 그죠? 주말에 그렇게 또 나가시고 늦게까지 일하셔야 되면, 저는 뭐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간다고 혼나는 거지만서도 일 때문에 나가시는 건데도 뭐 가족 문제는 없었어요? 남의 가족 일에 너무 아파하셔서? 그 가족들 좀 미안한 부분이 이제 제가 둘째가 딸인데요. 네. 학교에서 아빠 하면 생각나는 걸 적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 우리 딸이 이제 아빠 하니까 딱 한마디를 적었대요. 일이라는 일을 딱 적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우리 동료가 저번에 식사하는데 이건수 씨는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거라고. 참 되게 그 말이. 지금 둘째 따님이 몇 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아유, 우리 라디오 다시 듣기 같은 거 하면 이제 사춘기 때 오히려 아빠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가족 중에서 이게 참 이 얘기는 좀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여쭤봐야 되는 얘기인데 네. 이런저런 사정으로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맞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어떤 상봉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내가 몇 건 많이 찾아야지 뭐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분의 가정을 보호해 줄까 행복하게 해줄까 이게 우선이거든요. 그분의 어떤 가정의 보호가 안 되거나 네. 행복을 멀리한다는 상봉은 저도 좀 멀리하고 있고 네. 또 가족 간에도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분들 의견을 철저히 존중을 하고 또 그렇게 상봉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족이라지만 정말 보기 싫거나 볼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이 정말 있지요. 예, 있었어요. 예. 근데 뭐 순환을 많이 당하셨어요. 물세례도 받고. 근데 고소를 당한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개인 조회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인을 남자 두 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네. 누가 내 부인의 그 신원을 조회했는가 경찰청에 이제 확인했는데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하고 다른 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그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네. 어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제가 관련 자료를 가족찾기 신청하는 분들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네. 해서 무혐의로 무혐의. 끝난 적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다행이고요. 아이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일이지만 그분은 또 법을 또 아시는 분인가 보네. 근데 질긴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하여튼 실종 아이들을 요즘 많이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전문가시니까 네.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아이 잃어버리지 않는 예방법.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예. 사전 등록 제도입니다.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 네. 경찰서 여성 청소년기에 가시면은 아이의 얼굴과 지문을 미리 등록해 놓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실종되었을 때, 발견되었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을 그 카메라에 대고 또는 지문을 대면은 보호자 인적성이 나옵니다. 바로 인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기가 어려서 우리 집사람이 그걸 하더라고요. 예. 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정말 똑똑하네. 네. 이제 그 결과물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사전 등록 제도로 장기 실종에 빠질 만한 그 실종자들을 32명 바로 인계 조치했고 실종자들은 또 2차 사고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그렇죠. 걸,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때문에 치매 걸리신 어른들. 예, 맞습니다. 예. 요즘에는 그래서 뭐 저기 치매로 판정이 되면 가벼운 치매도 GPS 한 달에 2,900원 인가 정도만 내면 위치 추적이 가능한 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걸 이제 보험으로다가 처리를 해준다고. 그다음 아무튼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그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네. 어쨌든 우리 이건수 경위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그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만은 우리 이경희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참 우리가 조금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신 우리 청취자분들 또 모든 분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행복하죠. 예. 예. 아유 또 그래서 그런지 인상이 좋으시고 여러 카메라로 오늘 카메라가 진짜 렌즈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오늘. 경찰청 홍보대사 같은 것도 하셔도 되겠어요. 뭐 연예인 시키기보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